업종추가 특히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 오늘 집중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가서 업종추가 딸깍 하는 거 1분이면 될 정도로 쉽죠? 근데 여기에 함정 천지예요. 실제로 업종 하나를 잘못 추가했다가 1년에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손해보신 사장님이 계십니다. 문제는 이 손해가 1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업 가면 5년 기간 내내 지속되면서 결국 5억이 뭐야? 6억은 날라갔을걸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 사장님은 본인이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손해보지 마시고 이 7분 영상으로 5억 또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절세 방법을 알아가세요. 나는 절세는 이미 전문가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나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나는 절세에 대해서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최근 질의 해석까지 가져와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실제로 제 거래처 사장님이 최근 이 정보로 800만 원 이득을 보시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업종 추가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그 핵심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창업 감면이라고 하는데 창업 감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뒤쪽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걸 몰라도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쭉 보시고 뒤에 가서 추가로 설명 들으셔도 문제 없으실 거예요. 자, 창업 감면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케이스 4가지가 있어요. 1번, 이게 이 영상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감면받고 있어도 또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요. 한식당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바로 옆에 양식당을 새로 열면 국세청은 한식과 양식을 다른 업종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보고 창업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골목, 심지어 같은 사업자여도 업종 자체가 다르면 창업 감면 요건을 새로 충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판단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실질을 다 따져서 사실 판단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요건을 갖췄을 때 가능하다는 건데 담당 세무사님이 아실 거예요. 모르신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분 원래 감면을 안 받았으면 1,461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감면을 받아서 얼마 나왔는지 볼게요. 760만 원이 나왔고 세금 800만 원을 절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이 잘 돼서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얘기입니다. 이거 큰일 나요. 절대 함부로 폐업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법인 전환하면 남은 창업 감면 그냥 끝나는 거다라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도 꼭 그런 거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 전체를 넘기는 법인 전환을 하면 남은 감면 기간 동안 새 법인이 감면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실제로 이 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 승계가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문제는 이 요건을 안 갖추고 그냥 개인 사업 정리하듯 자산 일부만 넘기거나 절차를 대충 밟아서 법인을 새로 차리면 그 순간 남아있던 감면이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전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감면을 지킬 수도 있고 날릴 수도 있다는 거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요건부터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폐업하고 다시 창업해도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창업 감면 되는 업종으로 사업자를 냈는데 실제로는 사업을 안 하다가 폐업하고 나중에 똑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를 내는 경우입니다. 보통 어차피 같은 업종으로 다시 냈으니까 창업 가면 물 건너갔다라고 포기를 하세요. 원칙적으로도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계속 강조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했는지 여부예요. 실제로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은 먼저 다른 업종으로 해뒀다가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감면 대상 업종으로 정정한 경우 서류상 최초 등록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 개시 시점의 업종을 기준으로 창업 감면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사업자 등록 번호가 예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업을 영위했느냐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만 해놓고 실질적인 사업 개시가 없었던 상태에서 폐업하고 다시 시작한 거라면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창업 감면을 다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실관계 하나하나 이제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라서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 영상에 넣을지 말지 진짜 고민했어요. 이렇게 질의 해석까지 생기는 세무사 별로 없거든요.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장님들 그리고 사실 저희 동료 세무사님들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역직권역 밖에서 창업해서 100% 감면 받다가 사업장을 안으로 옮기면 감면율이 50%로 깎이고 그 상태에서 다시 밖으로 나가도 이미 깎인 감면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한번 내려가면 끝이라는 거죠. 근데 2023년 7월에 국세청이 실제로 이렇게 답변한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화면 띄워드릴게요. 이 문서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수도권 밖에서 창업해서 감면받던 사업자가 수도권 안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서 감면율이 낮아졌더라도 이후 다시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하면 그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다시 수도권 밖 창업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장을 밖으로 다시 빼는 순간부터 자녀 감면 기간 동안 원래 감면율, 예를 들어 청년이면 100%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사업 확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들어갔다가 지금 낮은 감면율을 받고 계신 사장님 또는 사업장을 다시 밖으로 옮길 계획이 있으신 사장님이라면 이 질의해석 하나로 남은 감면 기간 동안의 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이전했을 때 얘기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만 바꾸고 실제로는 그대로 영업하면 국세청이 실질을 보고 부인할 수 있고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실행 전에 반드시 개별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금 감면을 났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사업자 이전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질의에서 생겨서 남은 감면 기간을 어떻게 설계할지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 감면 짧게 정리하고 갈게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고 처음 창업하면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깎아주는 제도예요. 감면율은 사업장이 어느 지역이냐, 대표님 나이가 청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방이면서도 청년이면 100%까지도 받고 반대로 수도권 중에도 과밀역 집권역 안에서 일반 창업이면 아예 감면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 아무 업종이나 다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제조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쇼핑몰, 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만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법에는 이런 경우에는 창업으로 안 쳐준다. 예외 규정이 따로 있어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면받고 있는 업종에 관련 없는 업종을 슬쩍 추가했다가 국세청이 이걸 사업 확정으로 판단하면 그 부분은 감면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 쉽게 설명하려고 설명을 좀 많이 비약했는데 포괄양수도, 출자 이런 단어 들으시면 머리 아프고 재미없잖아요. 많은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쉽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축약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더 1대1로 꼼꼼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래 카카오톡 링크로 문의해 주시고요. 아마 지난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밤 11시, 12시고 답변해드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꼼꼼한 것뿐만 아니라 성실하기까지 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카톡 주세요.